이렇게 되어야 애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규칙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적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조부모 교육 4편인데요. 예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일기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아이 사진 옆에 붙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두 분은 혹시 그런 일기 쓰신 적 있으실까요? 친정엄마는 생각해보면 가계구 한 편에다가 육아일기 쓰셨던 것 같고, 저 젊었을 때는 뭐 반쪽의 육아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로 육아일기 쓰는 남자분이 굉장히 인기였던 분이 있었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적지 못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아쉬워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열어보거든요. 제가 썼던 육아일기. 그런데 육아일기에 이제 지금처럼 뭐 수유기록 이런 거 적고 그 옆에는 제 감정을 엄청 많이 써놨더라고요. 재밌긴 해요. 다시 이렇게 보면 그때 감정도 좀 느껴지고. 요새는 사실 어머님들께서 더 세밀하게 적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육아일기 수유 앱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의 하루의 일과 패턴을 정말 세밀하게 적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는다는 것들이 보통 노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는 이유, 또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아기를 기르다 보면 예측 가능하게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야 예측이 가능해야 아기가 훨씬 때를 덜 쓰거든요. 때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스스로도 때에 맞춰서 졸리고 때에 맞춰서 배가 고프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애를 기르다 보면 알면서도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규칙성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항상 그럴 때는 자기가 뭐든지 손으로 적고 눈으로 봐야 객관화 되거든요. 자기의 양육도. 그래서 양육도 객관화시키려면 육아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키운 지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난 분들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예전에는 슬립로그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뭐 잠든 시간, 깬 시간, 중간에 언제 깼는지, 몇 번 깼는지, 사실 요새 저희 앱 안에 메모를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부모님이 잠은 주무실까? 이럴 정도로 1분만 적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알잠 앱과 같은 수유 앱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수유 앱 기능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시기엔 얼마만큼 먹으며 얼마만큼 잠을 자는지 이런 권장 간격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육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자는 것들을 기록을 하다 보면 양육자분들이 자신이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는지 금방 눈치를 채기도 하고요. 자기가 적다가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알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의뢰하고 나서 저희가 패턴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패턴을 입력하고 적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개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해결책을 찾는데도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권장 수면 간격, 그 다음에 권장 수면 시간, 뭐 섭취량 이런 것들은 알잠 앱만큼 뭐 따라올 만한 곳이 없죠. 실제로 보면 그런 앱들을 기록하시다 보면 굳이 수기로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 일과가 매우 중요해요. 성인들 불면증에 대해 상담할 때도 항상 규칙적 일과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과를 운영을 해야 졸릴 때 졸리고 깨어있을 때 확실히 깨어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이제 이렇게 규칙적 일과를 말할 때 잠드는 시간, 깨는 시간 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낮잠까지도 비슷한 시간에 재워야 되잖아요. 또 낮잠의 횟수가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참 달라지기 때문에 낮잠을 여러 번 잘 때는 낮잠과 낮잠 사이의 간격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유지해야만 재우기도 쉽고 푹 자게 할 수가 있죠. 또 아이들은 자라면서 낮잠 횟수가 달라지잖아요. 사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책을 보거나 저희 알잠 앱을 보면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앱을 쓰기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앱을 바로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자녀분들의 도움을 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자인이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따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앱을 쓴다는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엄청 잘하실걸요. 사실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게 젊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앱 사용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리라 생각은 네. 됩니다만 네. 그래도 기록이 어렵다면은 이제 이것만 좀 기억해 보세요. 100일 가까이 됐다면 하루 일과가 충분히 규칙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되어야 애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규칙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적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앱이 어려우면 손으로 적어도 좋아요. 네. 그런데 적을 때 한 장에 여러 날이 같이 함께 보이게 적어야 이 생활이 규칙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잖아요. 네네. 요것만 생각하면서 적어서 며칠간 일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알자함 앱에서는 저희 소장님도 만나뵐 수 있고 또 전문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명확한 전문가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일과, 규칙적인 일과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낮에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갔을 때 조부모님들이 요새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때는 낮에 일과를 이렇게 손을 수기로라도 적어서 자녀분들에게 주시면 엄청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네.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